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여 권력의 본질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란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일문단은 푸코의 권력에 대한 관점과 시대에 따른 권력 양상의 변화 제시입니다. 푸코에 따르면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하였으며 작동하였으며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권 권력의 개념과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법을 기반하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했다. 주권 권력의 특징은 공개적인 신체에 대한 형벌을 통해 복종을 유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권 권력의 강압적 성격은 오히려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한계점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주권 권력은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 푸코는 16세기 이후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인해 개인의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통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냈으며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금우말처럼 섬세하게 작동하여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하였다고 보았다. 이 문단은 주권 권력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개인을 내면적으로 통제하는 규율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정치-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자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상태, 질병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데 푸코는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을 생명권력이라고 불렀다.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 생명 권력의 작동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푸코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전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3문단은 생명 권력의 등장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주체성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푸코는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저항은 권력에 대해서 새롭게 사유하고 모순을 찾아 예속되지 않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 비판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3문단은 권력에 의해 구성된 주체성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통한 진정한 주체성 획득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락이었어요. 토마스 램케 사물의 통치 푸코와 신유물론. 신유물론은 근대의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의식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라고 비판하고 자, 그러면 근대 철학을 비판하는 것이 신유물론 등장 배경이겠죠.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출발하였다. 신유물자들은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명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자, 인간 중심주의 생태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주고 있네요. 또한 푸코의 생명 권력이 인간 생명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해서 보아 이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면 가 지문과의 연결점은 푸코 이론의 비판적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문단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여 등장한 신유물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문단 라투르 가볼게요. 라투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비인간이라 칭하며 이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 개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인류세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인류세란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다. 라투르는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동등한 행위자가 만든 수평적 연결망이며 인간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았다. 자, 그럼 라투르는요, 인류세 극복 방안까지 제시를 한 것이 되겠네요. 이 문단은 행위자로서의 비인간을 인정하고 수평적 연결망을 강조한 라투르의 사상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3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헤러웨이가 등장합니다. 헤러웨이 역시 라고 했으니 라투르와의 공통점이 있겠죠.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반려종이라고 칭하며 반려종 간의 공생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보았다. 헤러웨이에 따르면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은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헤러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이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확장하여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인간 너머 생명 권력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평가된다. 3문단은 반려종 개념을 통해서 공생관계와 책임있는 관계 맺기를 주장한 헤러웨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문단 가볼게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 방식에 도전한 신유물자들은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주며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문단은 비인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태위기 극복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신유물론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5번이었는데요. 통시적으로라는 글자를 알아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자, 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권력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나는 생명 권력에 대한 특정 학자들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가 맞겠습니다. 자, 1번부터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다른 학자? 아니요. 푸코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2번은요. 학자들 간의 논쟁, 시간 순서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상반된 평가, 절충하는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두 글 모두 없었습니다. 4번은 한계지적, 변화 과정 제시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생태 위기가 일어난 거죠. 1번 다음에 2번입니다.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바뀌어서 잘못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문제였죠. 자, 1번은 주권 권력이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살펴볼게요. 주권 권력이 법에 따라 작동하며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고 보았다. 네, 강압적 성격이 있었죠. 자, 4번도 맞는 선지,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틀린 선지는요, 바로 3번입니다.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각각의 선지에서 핵심어를 색깔을 놓았어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자율적 행위도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 자, 자율적 행위는 주체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란 뜻이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부터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최대한 통제하는 방향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죠. 3번 선지.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는 것은 진정한 주체성, 규율에 예속될 수 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정답은 바로 2번이었고 선지 5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지 5번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2번을 해주세요. 기획은 생명 권력, 니은은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기획은 인간의 생명 관련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며 인간 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공존은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서는요,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 이런 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 3번은 동물 실험에 기반한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 라는 부분이 없었고요. 4번은 앞쪽은 없었고 뒤쪽은 있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앞쪽이 맞고요. 뒤쪽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긴 지문들은 이렇게 선지를 끊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통한 감염병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기에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조류독감의 병원체는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으며 집단 사육되는 가금류의 경우 보통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조류독감이 발병하며 예방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는 경제적 피해가 크더라도 모두 살처분 및 폐기한다. 또한 인간이 감염되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혈증이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1, 2, 3번까지는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자, 해당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을 보아야겠군. 아닙니다.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의 행위자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라투르의 생각이었죠.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졌다, 곤란 오류에 빠졌다라는 맥락이 같습니다. 2번 기운이 빠진, 에너지가 줄어들다. 3번 깊은 잠에 빠진, 깊은 잠에 들었다. 4번 그녀의 실력은 동료들에 비해 빠지지 않는다. 뒤처지거나 밀리지 않는다. 5번 예상대로 그 친구는 이번 동창회에 또 빠졌다. 참석하지 않았다 라는 뜻을 되겠죠.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